이런 재밌는 웹툰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저는 3가지 정도를 준비해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특별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웹툰 기획자 권재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웹툰의 이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또 어떻게 해야 재밌는 이야기와 좋은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웹툰 작가라고 하면 생각날 분들일 겁니다. 조석 작가님, 주호민 작가님, 이말년 작가님 등 이제 사실은 대부분 굉장히 인기가 많고 많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님들이시죠. 사실은 우리가 웹툰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이런 모습을 닮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되기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라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재미있는 웹툰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미있는 웹툰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웹툰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웹툰이란 무엇일까요? 사실은 웹툰이란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는 고유 명사입니다. 사실은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웹툰처럼 인터넷으로 보는 만화를 웹코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해외 웹코믹과 우리나라 웹툰은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을까요? 자, 이게 이제 해외 웹코믹 내지는 이제 일본의 출판 만화 등 만화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선의 이동이 어떻게 이동하게 되나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 다시 아래로 지그재그로 Z 모양으로 사실은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에 반해 웹툰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이제 글을 읽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지만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대부분 이제 위에서 아래로 시선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 이런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웹코믹과 웹툰의 연출 방법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이제 이 슬램덩크의 유명한 장면을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두 선수가 같이 하이파이브를 하는 아주 유명한 장면인데요. 사실은 이 장면은 2페이지에 걸쳐서 나눠져 있는 아주 커다란 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페이지로 넘겨보기 때문에 독자님들께서 이제 여기에 오랜 시각을 머물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출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웹툰에서는 이렇게 페이지가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연출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웹툰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 줄로 쭉 내려오게 되는 연출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쭉 내려가게 해서 여기에 독자님들께서 시각을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웹툰과 웹코믹은 이렇게 연출적인 차이와 더불어서 장르적인 차이도 보이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출판 만화나 웹코믹 같은 경우는 학원물이라든지 액션물이라든지 이제 소년 만화라고 불리는 그런 장르에 중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웹툰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다양한 장르와 키워드로 연재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네이버의 환생동물학교의 경우에는 판타지와 학원물, 동물과 힐링을 합친 그런 복합적인 장르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신과 함께 같은 경우는 이세계물, 재판극, 판타지와 드라마를 합친 굉장히 복합적인 장르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밌는 웹툰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저는 3가지 정도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특별한 소재입니다. 사실은 최근 웹툰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독자님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특별한 소재로 독자님들을 확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용사물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용사물의 이제 기본적인 법칙은 이제 용사가 칼을 들고 마왕을 찾아가지고 마왕을 무찌르는 그런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용사와 판타지물과 회사와 일상물을 한번 합쳐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용사가 마왕에 갔다가 사실은 마왕성의 복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마왕성에 아예 입사를 해버리는 그런 특별한 소재를 생각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용사가 마왕성에 취직을 한다는 그런 특별한 소재로 인해서 독자님들께서 시각을 한 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평소에 볼 수 있었던 이런 장르들과 그리고 그것과 평소에 합쳐지지 않았던 그런 키워드들과 장르를 합쳐가지고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재미있는 에피소드입니다. 자, 이제 특별한 소재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이 소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바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통해 가지고 독자님들한테 처음 끌어모았던 관심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재미있는 에피소드의 경우 갈등 요소를 해결할 캐릭터의 성격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이제 에피소드가 재미없는지 재미있는지가 이제 갈리게 되는데요. 이제 아까 그 용사물로 예를 들어본다면은 용사가 이제 인간으로서 마왕성에 취직을 했기 때문에 마왕 안에는 이제 마족들이 많겠죠. 그럼 이제 인간이 용사는 약간 좀 따돌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용사가 내향적인 성격이라면은 그런 따돌림을 이제 뭐 무시한다든지 혹은 그냥 자기 일만 묵묵하게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이제 이어질 것이고요. 이제 외향적으로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캐릭터라면은 그런 갈등 요소를 유발시키는 그런 등장인물들과 함께 먼저 뭐 대화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싸워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또 적극적인 에피소드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향적인 용사와 외향적인 용사 중에서 어떤 용사가 더 재밌는 에피소드를 만들 수 있을까요? 당연히 외향적인 용사가 더 재밌는 에피소드를 만들기에 좋을 것입니다. 물론 내향적인 용사의 경우에도 뭐 주변 인물들이 대신 갈등 요소들을 해결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용사를 이제 이끌어 가지고 갈등 요소를 이제 더불어서 해결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주인공 용사 주변에 있는 등장인물들의 성격이 중요해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잘생긴 캐릭터입니다. 사실은 학생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가장 좋아하시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웹툰을 보다가 이제 웹툰이 좀 뭐 어느 정도 재미있는데 캐릭터들이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솔직히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뭐 만화는 뭐 그럭저럭 재미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취향적인 캐릭터 하나가 있다? 그럼 그 웹툰은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썸네일에 찾아봐가지고 그 캐릭터,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오는 편만 찾아서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잘생긴 캐릭터는 이야기와 함께 더불어가지고 독자님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제 잘생긴 캐릭터라는 게 뭐 어떤 일본 만화처럼 잘 그린다든지 혹은 뭐 어떤 세부적인 묘사가 들어간다든지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캐릭터의 개성 그리고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중생 A의 경우에는 뭐 어떤 기교가 들어갔다든지 내지는 어떤 색감이 꽉 차있다든지 하는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은 사실은 담백하고 묵묵하게 캐릭터의 개성을 잘 표현을 해가지고 여중생 A의 주인공 캐릭터를 아주 매력적으로 그려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뭐 어떤 기교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리고 싶은 캐릭터 또 얼마든지 표현하고 싶은 개성 그런 부분을 표현하시는 게 더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드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원칙을 다 같이 더불어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인데요.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만화를 보시는데 만화의 이제 끝부분에 모든 등장인물 캐릭터들이 뭐 핵폭발을 맞아서 죽는다든지 내지는 뭐 갑자기 이야기가 아무 전개도 없이 흐지부지 끝나버린다든지 하는 식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나요? 아마 굉장히 당황스럽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런 엔딩이 올라온 편에서는 댓글창도 난리가 나게 되어 있죠. 그런 엔딩들을 보통 폭발 엔딩이라고 부릅니다. 폭발 엔딩은 아무런 이제 뭐 어떤 떡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 작가가 뿌렸는데 회수하기 어려워할 때 그럴 때 이제 폭발 엔딩을 쓰고는 하는데요. 사실은 설득력이 전혀 없는 엔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미리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사물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작은 이제 초등학생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 초등학생 아이가 뭐 집 안에서는 부모님들한테 공부를 맨날 하라고 압박을 받고 이제 학교에서는 일진들한테 맨날 당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근데 이 캐릭터가 갑자기 다음 편에서 뭐 일진들을 향해서 뭐 싸워서 이긴다든지 내지는 부모님들한테 반항을 한다든지 하면은 아마 좀 이상할 것 같죠? 왜냐면 원래 소심했던 캐릭터가 갑자기 아무런 개연성도 없이 아무런 전개도 없이 반항을 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캐릭터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서 이 캐릭터가 이제 이 세계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세계로 가서 뭐
나쁜 놈들을 많이 물리치고 또 동료들을 만나고 뭐 강인해지고 이제 마지막에 마왕을 결국 무찔러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주는 수정구슬을 얻어서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캐릭터는 이제 강인한 캐릭터가 됐습니다. 이제 뭐 부모님들한테 대든다든지 반항을 한다든지 혹은 뭐 일진들과 맞서 싸워도 사실은 어색하지 않은 부분이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와 캐릭터의 설득력이란 바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나온 결과물에 대비해서 앞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방금 말씀드린 재밌는 웹툰과 또 멋진 캐릭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웹툰 기획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흥미를 가지고 계시는 장르와 키워드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상, 로맨스, 판타지, SF, 학원, 학교 등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그리고 싶어 보셨던 그런 장르와 키워드를 3가지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선택해 주신 3가지 키워드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새로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장르를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활동지인데요. 사실 이렇게 백지 상태로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작업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제가 예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용사가 마왕에 취직을 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기반으로 그려보았는데요. 우선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신 키워드와 장르를 이렇게 3가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키워드 3가지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배경 설정과 주인공 설정을 이렇게 그려보게 될 건데요. 먼저 배경 설정의 경우에는 맨 위에 이제 칸에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만드실 이 만화의 배경, 예를 들어서 뭐 대륙이라든지 이런 지도를 그려주셔도 괜찮고요. 이런 지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판타지 소설 같은 거를 보면 맨 앞장에 어떤 대륙이 있는지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배경의 중심 배경이 될 건물이라든지 내지는 그 세계관에 있는 존재들, 예를 들어 뭐 드래곤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뭐 마족이라든지 수인이라든지 다양한 종족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한번 컨셉 아트처럼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경 설정 밑에 이제 시대, 장소, 특징, 사건, 사고, 중심 줄거리와 주변 줄거리가 있는데요. 시대의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뭐 현대라든지 뭐 중세라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2020년이라든지 아니면 뭐 3000몇 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날짜를 표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장소의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떤 나라, 현실 속 나라도 괜찮고요. 우리나라 뭐 대한민국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판타지 세계 속에서 내가 만든 나라라면은 그 대륙에 대한 이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마왕의 회사가 중심 배경이 되겠죠. 그럼 이제 뭐 마왕의 주식회사 뭐 이런 식으로 적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징의 경우에는 이제 이 세계관만의 차별적인 특징들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뭐 드래곤도 있으니까 당연히 마법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거꾸로 또 산업도 발달한, 과학도 발달한 그런 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특징들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의 경우에는 이제 이 세계관에서 어떤 중심이 될 수 있는 갈등 요소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용사가 마왕성에 입사를 한 것부터가 가장 커다란 갈등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그 작중이 시작하는 갈등 요소 외에도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이 대륙에서 과거에 어떤 대전쟁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처럼 떡밥을 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 줄거리의 경우에는 이제 이 갈등 요소를 중심으로 어떤 중심적인 이야기가 이어져 나가는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심 스토리를 하면은 용사가 마왕성에서 취직을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든지 내지는 어떤 갈등 요소를 해결을 한다든지 그런 얘기들이 이제 중심 줄거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줄거리의 경우에는 그런 중심 줄거리를 이어나가는 와중에 이제 가지처럼 뻗쳐있는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인공 주변에 있는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역사에 대한 떡밥이 풀려나가는 그런 줄거리라든지 그런 것처럼 이제 중심 줄거리 사이사이에 독자님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주변 줄거리들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공 설정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이제 7등신 캐릭터와 3등신 캐릭터가 보이는데요. 이 7등신 캐릭터, 3등신 캐릭터는 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캐릭터 형태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높은 비율의 캐릭터는 보통 이제 뭐 순정물이라든지 아니면 학원물이라든지 그런 식의 이제 약간 좀 진지하고 구체적인 그런 장르들을 표현할 때 좋고요. 이제 작은 비율의 캐릭터는 일상물이라든지 뭐 유머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요새 흔히 말하는 경만물처럼 굉장히 장난스럽고 또 귀여운 그런 캐릭터로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이제 주인공을 설정을 할 때는 이름, 성별, 나이, 성격, 그리고 주변 관계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이렇게 설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름의 경우에는 이제 뭐 한국식처럼 뭐 권재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제 보통 판타지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이름을 많이 따와서 쓰는 경우들도 많죠. 그렇다면 이제 뭐 미들네임이라든지 아니면은 풀네임 이런 식으로 다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설정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성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남성, 여성, 뭐 그 외에 또 다른 제3의 성별을 만들고 싶다면은 그런 부분도 뭐 갇혀있지 않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의 경우에는 추상적으로 뭐 청년, 중년, 노년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구체적으로 뭐 23살, 뭐 아니면 40살, 아니면 뭐 100 몇 살 이런 식으로 보통 판타지 이야기에서는 뭐 엘프라든지 뭐 마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사는 그런 설정들도 있죠. 그렇게 되면 뭐 1000 몇 살이라든지 그런 식의 재미있는 나이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용사가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그런 부분을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성격에서 아까 말씀드린 갈등 요소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어떤 에피소드가 나올 것이냐가 이제 여기서 풀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작성을 해야 될 부분이겠죠. 예를 들어 이제 내향적인 것과 외향적인 것과 또 다른 이야기로 뭐 다정하고 따뜻하다든지 아니면 약간 좀 사악하다든지 외향적이고 사악하거나 혹은 외향적이고 다정하거나 내향적이고 사악하거나 내향적이고 다정하거나 사실은 그런 부분에 따라서 또 다른 굉장히 다양한 에피소드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주변 관계의 경우에는 이제 이 캐릭터와 주변 인물들의 상관관계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주변 줄거리에서 이 캐릭터가 주변 인물들과 함께 어떤 에피소드를 만들어 나가는지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이제 아까 캐릭터의 성격과 사실은 일맥상통한 부분인데요. 이 캐릭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 캐릭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추후 에피소드에서 다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재밌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것에 햄스터를 적어볼 수도 있을 거고요. 싫어하는 것에 뭐 라마라든지 까마귀 같은 거를 적어서 재미있는 요소들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직접 그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이 작업지를 활동지를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업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본적인 작업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웹툰을 작업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게 바로 타블렛이죠. 자, 여러분들한테 타블렛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그래픽 타블렛입니다. 사실 이제 타블렛도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타블렛이고, 두 번째로 이제 액정에다가 바로 대서 그리는 그런 타블렛이 있죠. 이제 그 두 가지 타블렛의 차이점은 그래픽 타블렛의 경우는 좀 더 섬세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액정 타블렛의 경우는 내가 작업하는 걸 바로 보면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쉽게 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두 가지 타블렛 중에 어떤 타블렛을 선택하실지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어떤 타블렛을 사용할지 결정을 하시면 좋은 쪽으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활동지인데요. 제가 여기서 바로 작업을 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준비한 키워드는 일상, 판타지, 힐링인데요. 일상하고 판타지하고 힐링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뭐 힐링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꽃이라든지 풀이라든지 그런 요소들이 많이 사용되고는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판타지와 일상을 합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꽃집을 운영하는 한 꽃집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인공의 경우에는 당연히 꽃집 주인이 되겠죠. 자, 꽃집 주인이면은 사실은 먼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흔히 꽃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겠죠. 예를 들어서 앞치마라든지 혹은 밀짚모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컴퓨터로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가기와 수정이 굉장히 편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연필로 작업을 하셔도 지우개를 사용하시는 거에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 번 지우셨다가 또 여러 번 작업을 하시는, 그렇게 해서 좀 더 자유롭게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 캐릭터로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좀 순수해 보이는 캐릭터로 하고 싶기 때문에 눈을 좀 초롱초롱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려놓은 이 캐릭터 선에 꼭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각 직업의 그런 코스튬이라든지 입고 있는 옷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직업이 경찰이라면은 경찰 제복을 입고 있어야 될 거고요. 장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 할 경우에는 이제 직접 장화를 검색해봐서 장화의 모습을 참고해서 그리면은 훨씬 더 자세하게 그릴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판타지를 포함을 시켰는데, 이제 판타지의 경우는 살아있는 꽃들, 예를 들어서 살아 움직이는 꽃들이라든지 아니 말을 할 수 있는 꽃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도 바로 캐릭터에다가 대입해서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릭터에다가 떡밥을 넣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캐릭터에도 한번 이제 약간 좀 과거에 우리는 작중 시점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러나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알 수 있는 알려지게 되는 그런 떡밥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얼굴에 상처 같은 거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상처가 어떻게 생겼냐에 대해서 독자님들이 생각하게 될 거고, 그게 이제 또 캐릭터의 하나의 매력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만 보자. 조금 애매하네요. 얼굴 말고 팔뚝에다가 한번 볼까요? 오른쪽 팔뚝 놀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독자님들이 이 캐릭터를 보면서 오른손에 대한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캐릭터가 이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제 오른손에 이렇게 커다란 상처가 났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작중에 있는 설정들과 같이 연관을 해보면서 흥미를 돋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아 움직이는 식물한테 당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팔이 조금 다쳤다. 아니면 이제 작중에 등장하는 다른 등장인물들과 함께 엮여서 생각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까지 함께 고려해서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7등신 캐릭터는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3등신 캐릭터를 그려볼 건데요. 이 캐릭터를
3등신으로 귀엽게 그려볼 거라는 생각을 해야겠죠. 등신이 줄어드는데 이제 등신이 줄어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엽고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선도 좀 더 두껍게 써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조금 두껍게 해서요. 3등신 캐릭터는 이제 7등신 캐릭터에 비해서 훨씬 더 묘사가 단순해지기 때문에 7등신 캐릭터보다 좀 더 덜 고민해서 단순하게 그리는 게 오히려 캐릭터를 표현하는데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많이 생략되는 부분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애초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뭐가 정답이다, 뭐가 틀린 거다 옳다가 없기 때문에 몇 번의 수정을 하더라도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내가 뭘 표현하고 싶은지 표현하는 건 충분하겠죠. 자, 이렇게 봐보면 7등신 캐릭터와 3등신 캐릭터와 비교했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옷에 대한 주름이라든지 세부적인 묘사도 줄어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등신에서 묘사됐던 이런 부분은 또다시 그려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바로 연관지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자, 이렇게 주인공 캐릭터를 한번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다른 설명이 없이도 이게 꽃잎처럼 보일 수 있도록 그리는 것이 표현력에서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이 꽃집이 있는 장소라든지 혹은 아까 말씀드린 지도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옆에다가 함께 그려볼 수 있겠죠.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작업을 그려서 보여드리는 것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활동지를 작업을 하면서 어떻게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야 될지, 또 어떻게 재밌는 세상, 또 어떻게 독자님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줄거리를 만들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지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한번 훈련해 본다는 생각으로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